안녕하십니까. 고객 관계 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이제 14주차 2강으로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 잘 보시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겠죠. 한 학기 동안 참 온라인으로 수업들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객 충성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유형과 그 다음에 충성도 프로그램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말미에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번 학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렌시 마케팅이죠. 프렌시라는 건 빈도죠. 빈도. 횟수라는 뜻이죠. 그죠? 자주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프렌시 마케팅은 이용 횟수에 따라서 혜택을 이제 부여해 주는 거죠.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할인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휴대폰 요금 같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 사용 요금이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애플리케이션 이용 빈도. 여러분들 아마 또 노래를 좋아하면, 그죠? 노래를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하고, 그죠? 노래를 듣는 양에 따라서 월 책정료가 다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용 횟수나 양에 따라서 혜택하는 부여가 이제 할인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리케이션 목적은 현재의 고객들을 보다 이제 그죠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많이 사용하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생산이라는 건 뭘 많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모하게끔 한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고객의 확보를 핵심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관계 구축을 해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드리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애프터 마케팅인데요. 그래서 애프터는 우리가 제품을 판매 이후부터 이제 서비스를, 그죠? 마케팅 활동을 비중을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말하는 것인데, 판매 이후에 고객을 이제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왜냐면 대개 이제 가전제품은 고가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죠?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객 DB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들하고 이제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전제품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요즘에는 이제 고장 나는 일은 없다 그러지만, 그러나 저희 집에 이제 보일러 같은 거 겨울에, 그죠? 여름에도 사용하잖아요. 온수 보일러라든지 또는 비 오는 날에는 꿉꿉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그죠? 사용하다가 갑자기 안 됐을 경우,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 고객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피드백을 통해서 서비스 이제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 마케팅이고, 이러한 피드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또 구축을 해야만, 그죠, 하는 거죠. 요즘에는 1차적으로는 자동 응답을 한다든지 Q&A를 통해서, 그죠, 자주 발생되는 질문들을 먼저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이 많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마케팅 문화라는 것은
그죠? 물건을 판 이후에 고객들에게 이제 관객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동차 같은 것도 그죠? 고가이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혹 외제 자동차를 선호하지만 애프터 서비스 때문에 국내산을 이제 구매하는 동료들도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뭐 자동차도 너무 잘 만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애프터 서비스 이제 관점을 잘 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서비스 보증제 그죠? 이런 보증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흥미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거죠. 혁신적이면서도. 가게는 그죠 자동차 보험 같은 거죠. 자동차 보험 같은 거는 그쵸 꼭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혹 이제 그죠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죠 산악 산 시골에서 그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 연락을 하면 참 그런 서비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놀랬지만 그래서 뭐 또는 하는데 이제 또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든지 그죠 이런 것 등등을 자동차 보험에서 참 앱도 서비스를 잘해주는 또는 그러면서 서비스 보증제를 그죠 이게 유료 기간이 있고 무료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료 기간과 유료 기간을 잘 하면서 또 횟수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자동차 보험을 보면 서비스 보증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시장의 점유율을 높인다든지 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을 이룬다는 면에서 참 서비스 보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고객에게서 기업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쵸 충성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는 그저 자신이 제공한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또는 아깝지 않다는 말은 등을 이제 극복을 하고 또는 서비스 그 특유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쵸 위험을 부담을 덜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자동차에서 가다가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그죠 펑크가 났을 때 그죠? 시내도 아니고 그죠 또 제일 위험한 게 또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이런 등등은 참 서비스 보증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스탬프 제도 이것도 참 재밌는 제도 중에 하나죠.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쿠폰일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스탬프를 여기 갈 때마다 잔수만큼 내가 세 개 잔을 샀으면 세 개를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그래서 뭐 이것도 그죠 브랜드마다 다 다르죠 그죠 또 처음에 할 때는 또 서비스를 하나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종이에 부착을 해서 경품을 또는 추가 커피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커피뿐만 아니라 저희 집도 가끔 배달을 시키는데 커피 아니 치킨이죠 치킨 배달하면 요만한 조그만 스티커 같은 거를 딱딱한 스티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10장 모으면은 하나 더 서비스를 준다든지 동일하게. 또 중국 요리를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리를 시키면은 뭐 모아서 그죠? 그 쿠폰을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스탬프 제도도 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쵸 핸드폰이 발달되기 전부터 발생돼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또 이제 스탬프 카드를 이용 구매에 따라서는 또는 보너스 점수를 매겨서 재방문을 유출하는 그죠 재방문을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충성도가 높은 우수한 고객 즉 단골 손님의 증가를 지향하도록 하는 충성도 프로그램이죠. 이런 스티커, 그러니까 스탬프제, 또 관광에서도 우리 스탬프제도 있죠, 그죠? 만약에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럼 제주도의 스탬프를 몇 개 이상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스탬프 받아오면 완주를 했을 때
완주증이라든지 또는 물론 기념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또 만족, 그죠? 여행의 만족이라든지 또 이런 것 등등을 하기 때문에 스탬프를 이용한 또 관광 제도도 참 여기와 유사하게 만들어낸 벤치마킹한 그죠.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충성도 프로그램 어떤 기업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죠. 만들어낸 그래서 관광시 또는 도에서는 이런 또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스탬프 제도를 이용한 충성도 프로그램들이 왕왕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탬프 제도 외에도 우리가 이제 회원제를 또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회원제는 여러 가지 이제 특전을 가입시켜서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쟁과 세분화된 세대에서 매출 실적이 좋도록 우수 고객을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원제도를 또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고객으로부터 그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발상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사실 이건 회원제도는 뭐 웬만한 기업은 다 회원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회원도 또 등급을 나눠서 그죠? 우리 항공산업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또 등급을 나누죠.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서비스 제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 제도를 특전을 제공해서 구매 활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에 동반한 특전이 유용이나 무용의 점검이라든지 무료 배달이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채택을 하고 있죠. 저희도 요즘에는 배달 음식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 이상은 또 무료로 배달을 해주는 것이고 또 얼마 이하는 또 배달료를 받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제도의 이제 추가라든지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로 돼 있으면서 이 서비스 제도는 이제 제품의 차별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지만 또 요즘에는 시골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저기 뭐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또 무거워서 그러면은 이제 배달 그죠? 시장을 해서 원래는 3만 원 이상이면 배달을 해주는데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는 그래도 배달을 이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고객과의 기업과의 이미지를 이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가 매우 중요하게 느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고객이 선호하는 심리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무엇을 판매하는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이런 충성도 프로그램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충성도 프로그램에 뭐 한계점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한계점을 좀 살펴보면 이 충성도 프로그램만으로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까다롭기도 하고 똑똑해졌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기대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기대 높은 수준을 짜증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노력하려는 기업의 정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높은 이 충성도 프로그램 고객에게는 만족을 100%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매너를 가지고 그죠? 하는 것이 즉 우량 고객들에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 자사 제품을 꾸준히 구매하리라고 기대하는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량 고객들은 자신들이 기업의 수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업들은 보상이나 혜택을 기대할지언정 그러나 우리 회사 내에서 그죠 룰을 잘 이야기를 해서 서비스를 한계점에 대해서는
그쵸, 말씀을 잘 드리는 것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다는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100% 가깝게 고객의 입장에서 잘 조사들을, 그죠, 리서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은 고객에게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계점은 예상외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신규 고객을 광고로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신규 고객보다는 고객 충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만 되고, 이 충성도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끔 잘 보완해가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AI라든지 이런 것들 등을 통해서 재미있으면서도 충성도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그 서비스 파트가 있죠. CS라고, 그죠? 그래서 CS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대에 맞게끔 또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그죠? 타겟층을, 그래서 10대와 20대가 다르고 20대가 50대가 다르게끔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대상으로 또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죠.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쵸, 비즈니스, 즉 기업을 대상으로 또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그래서 개인화된 웹 서비스를 유지 비용을 많이 도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객을 관리하는데 비용은 당연히 들지만, 그러나 무리하게, 그죠? 제가 아는 여행사에서도 광고료를 너무 많이, 광고를 안 내면 문의가 안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무리하게 해서 파산하는 것도 몇 개 거래처 회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들은 이제 충성도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의, 그쵸,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서 비용을, 그죠, 어떻게 하면 줄이고, 그러나 매출이 줄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고객 충성도의 프로그램의 한계점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죠,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건가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충성도 프로그램은 모방하기가 쉽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차별성 있는 고객 충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물론 지금 있는 기업들도 다른 기업에서 모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모방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방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사실. 한국말로 모방이잖아요, 그죠? 벤치마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어떤 마케팅의 그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그 기업이 특색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면서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너무 가끔 보면 뉴스에 치킨 게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서로 모방하고 막 법정으로 가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그죠,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죠, 산업 스파이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면, 이런 차별적인 고객을 찾아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는 건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유사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매 비둘기 게임이라는 말도 있고, 눈덩이 게임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게임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치킨이란 말은 닭의 개념도 있지만 겁쟁이라는 뜻이, 겁이 많아서 호롱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립이 됐을 때 그 두 집단이 한쪽의 사안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의 피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양쪽 다 포기하지 않는 경우는 그죠? 둘 다 아주 악조건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마주 보면서 달렸을 때 그죠? 길은 한쪽만 가야 돼요. 그죠? 양쪽으로 못 가는 길이라면 누가 피하느냐죠. 그죠? 둘 다 안 피하면 그죠? 추돌이 돼 가지고 둘 다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겁쟁이 게임, 치킨 게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킨 게임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치킨 게임에 기업에서 서로 하지 말고 정당한 선의의 경쟁으로서 충성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마주보는 것처럼 외길에서 그죠? 1차선 길만 있는 길에서 서로 양보해서 한쪽으로 살짝 피해주면서 가면 충분은 하지 않지만 뭐 갈 수 있는데 그냥 그죠? 내가 먼저, 네가 먼저 가끔 이런 걸로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도 그죠?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끼리 동종업계끼리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볼상신 없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죠? 이런 게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차별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충성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는 거냐? 제가 뭐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기업의 제품이나 또 기업의 문화 또는 특성에 따라서 잘 만들어내는 거죠. 기본 설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할인 혜택이죠. 할인 혜택이라는 것은 보상을 이제 즉각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 포인트는 당장은 금액적으로 환산이 안 되고 그죠? 10번 티켓을 모으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을 지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상을 즉각적으로 지원한 것은 새로운 손님을 유도할 때는 즉각적인 할인 혜택을 줘서 즉각적으로 유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방법의 할인 혜택의 방법은 장점은 그 고객에게 즉시 보상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재래시장 가면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뭐 마트에 가면은 깎는 대신에 뭐죠?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인 혜택은 재래시장이고 포인트를 주는 데는 그죠? 현대 마트에서 마켓에서 하는 충성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할인 혜택은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주니까 직접적으로 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아주 이제 단순하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할인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큰 마트에서 뭐 할인을 안 하는 법은 없어.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하면 더 좋죠. 또 재래시장에서 이 할인도 해주고 또 포인트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들은 뭐 또 먹는 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겸하는 둘 다. 그래서 참 기업들은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 할인 혜택이냐 포인트 제공이냐에 따라서 둘 다를 또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는 잘 혜택을 주게끔 그죠 기업이 그죠 손실이 안 나는 한도 내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기본 설계죠.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할인 혜택의 이제 단점은 그죠 즉시 보상으로 고객의 이제 지속적인 거래를 유도하고 증대하는 것이 갑자기 구매를 증대하기는 미흡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에서 유리한 장단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참 안 해봐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해보면 되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 제공은 장점은 포인트는 이제 진짜 포인트 점수를 누적으로서 고객이 그죠? 이탈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러므로서 이제 고객 증대를 구매량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유도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뭐 2만 원일 때와 5만 원일 때의 또 포인트 또 퍼센트가 달라져서 그죠? 그래서 포인트 매개로 또 이 포인트를 또 다른 업종에 그죠? 다른 업체와 같이 제휴가 돼 있어서 사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 포인트를 모아서 저비용 항공사를 탑승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탑승한 항공사 포인트를 또 일반 뭐 다른 버스나 또 관련 제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죠 포인트 제공으로서의 장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제공의 또 단점으로는 포인트가 또 그죠 누적됨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보상이 이제 지역에 따라 고객들의 회원 혜택을 매우 즉각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못 느끼죠. 즉 다시 말해서 할인 혜택의 장점과 반대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소비자 입장에서의 단점은 뭐예요? 저도 한번 XX 문구에서 소멸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누적 포인트가. 근데 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요. 그죠? 누적 포인트를 소멸시킨다는 것에 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죠. 이거는 좀 기업들이 이미지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좀 그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그게 근데 다음부터는 그 서점에서 책 안 살 거야. 책은 그죠? B라는 회사에 사든 그렇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설계 요소로는 포인트 누적 방법 무엇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 거리인지 그죠? 뭐 아니면 또 금액으로 할 건지 그죠? 그래서 또는 두 번째는 누적 포인트 방법을 평가 기준이 얼마에 대해서 할 건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다르죠. 한국 구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냐 일반 클래스냐 1등석이냐에 따라서도 보너스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의 누적 포인트 누적 방법을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또 얼마만한 포인트를 몇 퍼센트를 제공할 것인지를 설정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인트 평가 방법이죠. 평가 방법은 평가의 이제 보상 주기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라이프 타임에 대한 건지 아니면 퍼리어드 즉 기간에 의한 건지 아니면 롤링 퍼리어드인지를 가지고 잘 보상 주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모델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제공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이제 할 건지를 이제 제공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마다 유효기간 제가 아까 그죠 소멸된다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10년이고 또 아시아나는 10년에서 또 어떤 건 12년이고 또 다른 항공사들은 되게 작은 편이죠. 그죠? 이런 유효기간이라든지 마일리지 합산이라든지 가족만 가능한 건지 그죠? 또는 마일리지의 양도는 또 가능한지 그래서 단체 관광할 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족만 될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혜택 양도, 마일리지 양도뿐만 아니라 혜택도 또 양도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제 등등을 이렇게 이제 포인트 평가 방법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이제 누적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해서 제공 혜택을 제공하는 평가 방법까지도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상 방법.
그래서 보상하는 수준을 설정하는 거죠. 평균적인 보상을 할 건지 아니면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할 건지 또 보상물도 설정해야 돼요. 보상을 뭘로 줄 건지 그죠? 뭐 항공사니까 이제 뭐 탑승할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선물로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상을 방법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만큼 진짜 항공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공사의 개념은 또 여러분들이 항공과 학생들이니까 이거에 관련된 거를 잘 여러분 충성도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면 다른 기업에 가서 만약에 설사 다른 기업을 항공사에 근무를 안 하고 다른 기업에서 뭘 한다 그럴 때 마케팅 부서에 가시면 되게 이걸 잘 적용하시면 잘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항공사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습을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의 학습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충성도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충성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CRM을 적용한다면 그래서 통합적인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적립제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분산된 고객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가지 그쵸 인구학적인 정보 즉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또는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고객들을 선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CRM의 이제 장점이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다양한 고객들을 이제 우량한 고객을 세분화시켜서 어떻게든 충성 고객으로 VIP 고객으로 유도하려고 노력이 필요하고 설사 또 우량 고객이다 할지라도 그죠? 또 같은 우량에서도 VIP 중에서 VVIP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잘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우량 고객을 세분화해서 또 다른 세분화된 집단에게 고객 충성에 관련된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량 고객 세분화 대응 방안의 여러 가지를 보면 집단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되게 뭐 한국에서는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 그룹, 나비 그룹, 진정 친구 그룹, 온고집 그룹 뭐 이렇게 해서 특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룹은 비우량 고객이라든지 그죠? 나비 그룹도 비우량 고객인데 이방인 그룹과 나비 그룹의 차이는 그죠? 거래 구매의 어느 정도에 따라서 또는 일시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이제 친절한 친구 그룹과 온고집 그룹은 우량 고객이고 온고집 그룹은 그죠? 최우량 고객이죠. 그래서 아니 온고집 그룹은 우량 고객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래는 하지만 거래 금액이 미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고집 그룹과 친원 그룹은 빈도수냐 금액에 따라서 이제 잘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우량 고객이 있죠. 진정한 친구 그룹이니까 이런 고객은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온고지 그룹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구매력이냐 아니면 구매 빈도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이제 온고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이런 R과 K의 연구 분석 방법이지만 이건 이제 사례니까 이렇다는 것을 아는 정도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성도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CRM과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CRM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R, FM을
마케팅 기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최근이냐 또는 빈도냐 구매량이냐에 따라서 이제 고객을 잘 분석을 해서 만드는 것이 고객 선별하는데 매우 중요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그쵸 분석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그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우량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CRM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그죠? 패턴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고객 충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고객과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은 그래서 현 고객들에 대한 상태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 이러한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요구한 니즈를 알아내서 마지막으로 그 고객에 맞는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 또는 보상 또는 가격 이런 형평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고객 충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이제 한 학기 동안 고객 관계 관리라는 과목을 가지고 그죠?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걸 릴레이션십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어느 기업에 가시든 또는 창업을 하실 때도 항상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돼요. 제품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제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식당을 차렸다. 창업을 했다 그러면 식당의 맛은 당연히 중요해야 돼요. 근데 또 고객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 관계 관리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중간고사처럼 시험 유형은 중간고사처럼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7개 문항 중에 한 5개 정도 작성을 하도록 하는 유형은 중간고사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개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고 또 즐거운 방학을 맞이하세요. 또 다음 기회에 만나요. 안녕.